네, 12월 30일 목요일 2021년의 마지막 거래일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 또 내년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2022년의 첫 거래일 대비 전략 오늘은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폐장일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요. 제가 네. 굳이 다시 말씀드릴 건 없고요. 수익으로 마감을 하신 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 비록 올 한 해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주식시장은 영원히 열려 있으니까 내년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우리는 내년장 대비 전략 계속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주 리뷰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이수페타시스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목표가 6,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미 넘어섰고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때 혹시 계속해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전 시트콤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요. 뭐요? 지붕 뚫고 하이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사실 사신 분들이나 안 사신 분들이나 사실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일단 우리 방송에서 이 종목을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이 바로 나왔다라는 점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원래 이 기판 업체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오르는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도 얼마 전에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사실 기업 자체로 투자라는 게 좀 약간 힘든데 이수페타시스 하면 아무래도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제시를 해드렸듯이 이따 이제 또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갖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 사도 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서부터 네. 랠리는 이제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9일에 소개해 주신 이후에 지금 4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홀딩 하시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을 대비하는 첫 공략주라서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나름 조금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은데. 남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시초가예요? 네. 저는 맨날 나와서 모든 종목을 다 추천 드릴 수는 없지만 네. 그날 정말 봐야 될 종목이 있지만 일주일에 목요일 하루만 나오는 게 너무 한스럽네요. 네. 그래도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요. 공략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무엇을 간과한다라고 네. 어떤 걸 간과하고 있을까요, 제가?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이런 게 있잖아요. 저게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맞아요. 만약에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브로콜리 이런 거 좋은 거 알지만 사실 맛이 별로 그렇죠. 없잖아요. 손이 조금 안 가긴 하죠. 떡볶이 이런 게 더 맛있긴 네. 하지만 종목이라고 상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일단 누구나 알고 있고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알고 있지만 손이 잘 안 가는 그런 상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품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코덱스, 코스닥. 코덱스 들어가는 거는 일단 삼성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데 이거 보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뻔한데? 왜요? 하나도 안 뻔했어요, 저는.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음 자료를 보면서 왜 오늘 폐장일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화면이 이제 4개로 분할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나눠져 있으면 좋은데 그 나눠진 부분이 좀 안 보이지만 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연도죠. 위에는 연도고 이게 이제 코스닥의 월봉이에요. 그러니까 1년치가 12개죠. 자, 그럼 2011년도 1월 달 한번 짚어봐 주세요. 앵커께서. 여기요. 빨개요. 올랐죠. 자, 2012년도 한번 짚어 주십시오. 네, 여기도 빨개요. 2번 연속 빨갛죠. 자, 2013년도 한번 짚어 주세요. 네, 여기도 빨개요. 무려 4개 연속, 5개 연속 빨간색입니다. 자, 2014년도 4개 연속 빨간색이에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5년도 기가 막혔네요. 한번 짚어주세요. 빨갛고 몇 개가 빨갛죠? 지금 5번째예요. 6개. 봉으로 따지면 6개가 지금 빨간색입니다. 6개월 동안 올랐어요. 자, 2016년도 잠깐 한번 쉬어갔고요. 2017년도 잠깐 쉬어갔습니다. 그 다음 2017년도 1월 달에 급등, 그 다음에 2019년도 한번 보여주세요. 2019년도 역시 1, 2월 달 올랐고요. 2020년도는 떨어졌는데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떨어진 때문에.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오르는 중간에 올해 1월, 2월 달에 잠깐 상승을 멈췄고 조정이죠. 다시 올랐습니다. 일단 지금 10개년도 정도를 봤어요, 앵님. 근데 1월 달, 2월 달,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초에 오를 수 있는 확률이 한 10개 중에 우리가 봐도 한 7, 8개는 되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스닥은 우리가 보통 산타 랠리보다는 연초 랠리가 상당히 강한 편인데 만약에 코로나 저점 때 이 상품이 이제 지수가 1% 오르면 2%의 수익을 주는 상품인데 근데 ETF는 아무나 거래를 못 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교육을 잠깐 받아야 돼요. 교육을 잠깐 받으셔야 돼.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지수 상품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를 추천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 아주 드라마틱하게 매매를 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 코스피 레버리지를 사신 분들은 최고점에서 파신 분들에 한해서 5천만 원이 3억이 넘어갔어요. 1년 동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매매를 하시면서 수많은 종목군을 매매하면서 뭐 유상증자도 나올 수도 있고 좋다고 봤는데 실적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단기 악재 리스크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근데 작년 코로나 원년기 때 6배, 600% 이상 오른 종목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뭐 HMM이나 몇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게임주들도 있고요. 올해 뭐 한전기술이나 이런 거 텐백원 난 종목이 있지만 내 계좌에서 한 종목을 갖고 600%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연초 랠리 기대가 뭐 약 80% 사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1, 2, 3월 달 빠지는 걸 제외했다라고 하면 거의 80%, 90%의 확률로 코스닥은 연초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랠리 기대감 갖고 주식 투자자가 가장 힘든 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 내 종목이 안 움직이는 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나만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시장이 막 콩닥했을 때 떨어지는 건 괜찮아. 남들도 다 떨어지니까. 그죠? 자, 1월 코스닥 수급 상황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외감을 느끼는 분들, 시장이 좋을 때 나 혼자 소외감을 느끼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갖고 있는 종목이 확신도 있고 굉장히 좋지만 옆에서 뭐 별것도 아닌데 오르는 종목군들로 괜히 갈아타다가 고점 잡고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인해서 뭐 어떤 계좌를 퀀텀 점프를 하겠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내 포트에서 10%, 20%를 담아놔서 시장이 오를 때 내 계좌도 같이 오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상품입니다. 정리를 하면 코덱스, 뭐 굳이 코덱스가 아니더라도 코스피 레버리지가 사실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연초에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를 나타낸다는 점을 우리가 통계로 알 수 있듯이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이렇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유튜브 댓글로 디비자2님께서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아 보이긴 하네요라고 남겨주셨어요. 연초에는 그래요. 근데 코로나 때 저점과 고점 1년 동안으로 보면 코스피가 수익률이 훨씬 좋아요. 수익률이 5천만 원 기준으로 3억이 넘어가거든요. 1년 동안 갖고 있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점 몇 배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거래소는 3억이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4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아무래도 코스닥 재밌잖아요. 좀 급등락도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연초에는 코스닥이 좀 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연초에만 이 종목을 조금 공략해 봐야 될까요? 목표가를 조금 뭐 1월까지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원래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일단은 코스닥 150 기준으로 오늘 상품 기준으로 일단 2만 원 딱 잘라서 그다음에 손절가 15,000원 뭐 약간 상징적인 가격이긴 한데 눈에 보이는 자리긴 합니다. 좀 약간 뭐 의미는 있어요. 2만 원,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코스닥 랠리 기대감으로 이 목표가 2만 원까지 바라보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알아보도록 할까요? 그럴까요? 네,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라고. 사실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요? 좀 약간 연배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이나 뭐
마시는 거 아니야? 네, 마시는 라떼가 아니고 네, 라떼는 설명 말이야.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네. 밈인지. 이제 어르신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나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약간 라떼는 말이야라고 이렇게 라떼 마시는 라떼 발음이 아니고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데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요 뒤에 네. 좀 부연 설명을 달아놨는데 우리 작가님이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주시려고 그걸 안 그래요? 넣어주셨는데 그럼 뒤에는 뭐예요? 다음 종목에 아마 종목명으로 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서울 반도체요? 네. 근데 서울 반도체 지금 뭐 주가도 라떼는 뭐 말이야? 지지부진한데 왜 라떼는 말이야? 이게 사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은 서울 반도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약 10년 전에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지금이요? 네, 지금은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죠. 이제 에코프로비움이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네. 서울 반도체가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이었었어요. 10년 전에요? 네. 라떼는요? 네,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다. 네. 라떼는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단서를 담아드렸는데 네. 사실 뭐 서울 반도체가 시가총액 1위를 할 때 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삼총사라고 보통 LED 삼총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LG 이노텍, 뭐 삼성전기, 그다음에 LED 대장주 서울 반도체인데 제 친구가 그 건축 그 감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뭐 하냐 오늘 뭐 잠깐 밥이나 먹을까 그러면 나 지금 서울 반도체야 막 그러면서 서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 공장도 굉장히 많이 증설도 하고 굉장히 바쁘대요. 그래서 그럼 왜 서울 반도체냐?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시가총액 1위 진짜 옛날이요를 외칠 정도로 많이 네. 떨어졌는데 일단 네. 웃음소리가 너무 호탕하십니다. 네. 자, 그럼 왜 서울 반도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서울 반도체 하면 최근에 뭐 미니 LED, 마이크로 LED 갖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존에 이제 LED가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차량이 최근에 뭐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이쪽이 좀 약간 둔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해결을 못할 악재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어떤 악재냐를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은 해결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LED 진영과 LCD 진영이 굉장히 많이 가는을박이 있는데 한때는 뭐 LCD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네. LED는 사실 누구나 아는 단어지만 아직까지는 LCD가 훨씬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TV 같은 경우는 LED가 많이 쓰이지만 네. LED 판가가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미니 LED, 뭐 마이크로 LED가 많이 쓰일 텐데 다음 장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도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뒤에서 쓰는 프로젝터인 것 같긴 한데 네. 샤이니즈라고 굉장히 큰 전광판 같은 거 있죠. 네. 이제 우리가 보통 뭐 TV라고 표현을 안 하고 TV나 어떤 모니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광고판이죠. 광고판은 샤이니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최근에 마이크로 LED 전 단계인 미니 LED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다음 장면도 다음 이미지도 상당히 최근에 어떤 흐름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써보셨어요? 이거요? 네, XR 보통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게임방 같은 데 가서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잡고 그 이런 거 체험방 하는 거. 같은 네네네. 거,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좁은데 걸어가고 맞아요. 막 그런 네, 거. 맞아요. 그건 해봤는데. 사실 이게 네. 사실 저도 주위에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쵸, 네. 본 적은 없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XR 기계가 막 저변이 확대돼서 누구나 스마트폰처럼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사실 이건 좀 뭐 게임이나 영화 볼 때나 이런 데 상징적인 것이긴 한데 좀 아직까지 좀 어지럽더라고요. 뭐 한 시간 쓰고 있으니까 너무 어지러운데 맞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메타버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도 이제 눈앞에서 바로 보는 거니까 굉장히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LED나 뭐 LCD는 보다는 이 서울 반도체의 최근에 앞으로 향후에 미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 LED, 미니 LED 쪽으로 이 XR 기계들이 많이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라 이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서울 반도체가 무슨 뭐 테마주도 아니고 실적을 봐야 되는데 실적이 뭐 아직은 고만고만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작년과 재작년보다 조금 좋아지곤 있는데 매출은 조금 유지는 하고 있고 조금 좋아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차트를 잠깐 우리 코너 원래 저는 차트 잘 안 보잖아요. 맞아요.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뭐 사실 이쪽에서도 바닥을 잡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달, 4달 정도 횡보하면서 확실히 바닥을 잡았는데 일단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시장이다 아니면 기관들의 리포트들을 사실 주말에 거의 다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이 올랐을 때 리포트들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받을 때 리포트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목표 가격, 타겟 프라이스라고 보통 써 있죠. 리포트에는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애널리스트가 보통 리포트를 쓸 때 분명히 회사를 다녀오거든요. 그냥 뭐 컴퓨터 이렇게 뭐 쳐갖고 뉴스 기사 검색해서 쓰지 않거든요. 회사에 네. 탐방을 갔다 와서 쓰는데 일단 굉장히 최근에 뭐 긍정적인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가격적으로 좀 그 업사이드를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리포트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고 예전에 시가총액 부동의 1등이었던 종목이 지금 뭐 리스트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게임주들한테도 다 밀려갖고 맞아요. 일단 뭐 라떼는 말이야 옛날이요 해당하는 기업이긴 하지만 지금 뭐 안정되고 약간 조정 줄 때 이런 생각을 이거 괜히 샀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서울 반도체 기존에서는 현재 임계치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아직 시장에서 뭐 큰 관심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서울 반도체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쌀 때 좀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목표치는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서울 반도체 목표 가격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은 일단 25,000원, 그 다음에 로스컷 가격 1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2022년 첫 거래일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 2가지 준비해 오셨는데요. 다 들어봤고요. 이제는 2021년에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대장은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1위에서 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2, 3위에는 2차 전지 그리고 정치 테마주가 자리했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10개 종목들 종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LG화학 그리고 대한항공 파란불 제외하고는 다 빨간불을 켜주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자세하게 특징된 종목들 하나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3.15%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장 월요일에 2022년 첫 거래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오늘은 일단 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약간 그런데 뭐 예전에는 삼성전자 움직이며 하이닉스 같이 움직였었는데 왜 오늘 하이닉스만 오르는 거야? 뭐 하루 종일 얘기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뭐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긴 합니다만은 이제 순차적으로 1차적으로 좀 승인이 났다.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은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디램 위주여서 인텔 쪽의 낸드를 인수를 하면서 모멘텀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것보다도 사실 오늘 하이닉스가 올라간 이유는 전 다른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연도와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네. 2019년도 네. 6월 15일이에요. 그날이 무슨 일이냐면 그때 당시에 도시바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낸드 2위였었는데 공장이 정전이 돼갖고 당분간 이제 생산을 못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낸드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도시바가 이 정전 나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네임드들 낸드 반도체를 만든 기업들이 다 올랐습니다. 자, 근데 오늘 무슨 최근에 보면 중국이 이제 삼성전자가 중국에 이제 시안 공장 굉장히 그 생산량을 줄였죠. 셧다운 들어가면서 그 부분 때문에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근데 낸드를 인수를 했으니까 부분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아쉬운 점은 우리가 보통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고 우리 뭐 이렇게 인터넷 하다가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여기 서버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인텔의 이제 옵테인이라는 기술인데 보통 우리가 아주 큰 서버들 이 옵테인은 네이버
서버에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오라클 클라우드 서버에도 들어가는 이 인텔에 내세우는 최고의 기술인데 인텔에 이건 안 팔았습니다. 하이닉스한테. 원래 같이 갖고 올 수도 있었는데 하이닉스도 안 산다고 했는지 인텔이 안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서버는 우리가 보통 뭐 노트북 서버 보면 아니 뭐 하드 보면은 저장 장치 뭐 SSD, HDD가 있잖아요. 요즘에 HDD 거의 안 쓰지만 그 HDD의 속도를 SSD 못지않게 올려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아직은 HDD가 용량도 크고 사용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서버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팔았지만 저는 이게 하이닉스가 이걸 좀 무리해서 인수를 하면 어땠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고 뭐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도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종목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지 다시 들어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꾸준하게 조금 느리지만 뭐 영차영차 하면서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도 좋게 뭐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렇게 고의견 주셨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에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들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대비해야 할 요소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뭐 제가 미래에서 오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WSTS라는 기구가 있어요. 네. WSTS라는 기구가 무슨 기구냐면 전 세계 반도체 동향을 조사를 하는 기구입니다. 일단 내년에 다음 주가 되겠죠. 내년에 반도체 시장의 매출 추이를 6%에서 8%로 올려서 잡았어요. 저 높게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예측을 하는 뭐 어떤 그런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 삼성전자를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마찬가지 실적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니 주가가 어떻게 계속 떨어지느냐. 최근에 왜 다시 오르고 있지?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자연스럽게 바운딩도 나오고 사실 뭐 국내 증시에 대한 뭐 내년에 어떤 좋은 걸 봐서 우리나라 차원에서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니까 그래서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피셜로 나온 코멘트만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내년 시장 뭐 몇십 %의 성장이 힘들지만 6%에서 8%로 그 매출 규모 추이를 올려 잡을 정도로 어떤 이 반도체 관련 기구들은 내년 시장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뭐 대신 제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년 반도체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 코인스탑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3위에 위치한 안랩입니다. 오늘 무려 21.5% 급등했는데요. 정치 테마주도 요즘 워낙에 막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안랩은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그 의견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안랩이 사실 뭐 기업이 뭐 그런 어떤 개별주는 아니고 사실 뭐 테마주로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한때는 우리가 뭐 쉽게 뭐 말씀드리면 허본자라고 말씀드리는 허경영 후보 등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공식 등록은 안 하고 있죠. 허경영 씨보다도 허경영 예비 후보보다도 더 낮았었어요. 한때는. 근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면 지금 여당과 야당의 후보들이 노이즈가 너무 나오니까 반사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사실 뭐 노이즈가 그렇게 크게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가족적인 부분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그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올라왔는데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연초 올해 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름에도 말씀드렸고 가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뭐 인맥주 정책주가 있잖아요. 네. 정책주는 이제 본격적인 대선 토론 들어가면서 새로 발굴되는 정책주들은 나오고 뭐 단기 급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양 후보들 1위, 2위하고는 양 후보들의 인맥주 막 뭐 7배, 8배씩 올랐던 뭐 윤 후보 관련된 건 인맥주 모모가 대장이다 막 이렇게 나왔던 거 윤 후보의 지지율이 100%가 나와도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 후보도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거든요. 만약에 뭐 어떤 유력 후보의 주식이 10배가 올랐다. 근데 지금 사실 다 밀려 있거든. 상한가 2번 가도 본전이 안 오는 가격들이 많아요. 고점 기준으로. 근데 투표율이 여기죠.
투표율이 여기다. 그러면은 그 10배 올라간 거 다 빠집니다. 무조건. 제가 지난 4대 대선, 즉 20대 대선이잖아요. 19, 18, 17, 16대 대선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맥주 대장주들은 투표 당일날 오르기 시작하는 처음 스타트 지점으로 99.9% 아니라 100% 빠집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 종목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에 들어가 보면 누구 지지율 올랐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3배, 2배로 뛰어도 안 올라갑니다. 인맥주들, 대장주 했던 기업들은 새로 발굴되는 기업이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정책주들은 움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불확실성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사실 관련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역대 대선주들의 인맥주들, 대장주 막 10배씩 오른 종목군들이 과연 고점을 언제 찍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새로 발굴이 됐으니까, 발굴은 아니죠. 일단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는 정책주보다는 이런 인맥주 모멘텀이 조금 더 짧을 것이다라고 의견 주신 것 같죠? 저는 짧은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이미 끝났다요? 네, 인맥주는. 인맥주는 네. 그럼 정책주는 한 1, 2월 대선까지. 토론 나오면서 새로 네. 나온 정책들로 관련돼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기 급등하는 종목군들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 하락 마감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과 조건부 승인 합병 소식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 주목 받았는데 다음 주에는 좀 고일까요? 일단 그 의견 드리고요. 네. 국내에 한정돼서 네. 승인이 얘기가 나왔죠. 해외에서는 이 독과점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네. 사실 현대기아 자동차처럼 이 독과점을 내고 있는 자동차 시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죠. 매국이었다라면 불가능한데, 자, 항공주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다니는데 왜 항공주냐. 근데 대한항공 차트 보면, 대한항공 차트인가요? 좀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초기 때서부터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도 몇 년 동안에 신고가를 갱신할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유는 대한항공은 원래 여객은 좀 뻔했었고, 화물이 넘버원이거든요. 화물이 넘버원인데, 이제 배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운임 지수가 올라가야지 이제 회사가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텍이라는 운임 지수가 있습니다. TAC라고 보통 약자로 얘기를 하는데, 상하이서부터 미국까지 왔다 갔다 하는 화물 노선의 운임인데, 그게 올해만 한 2배 올랐어요. 올해만 한 2배 올라서 대한항공에 큰 도움이 됐고, 비행기라는 것은 굉장히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 갈 때 타는 제주도를 갈 때도 타긴 합니다만은, 그런 여객기가 있고요, 화물선이 있는데, 대한항공이 이제 화물 운송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화물은 지금 넘쳐나는데 오히려 비행기가 없어서 못 날릴 정도인데 여객기는 놀고 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좀 약간 꼼수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죠. 여객기를 이로 화물을 운송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최초로 도입을 해서 의자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 이제 짐을 싣는 건 아니고, 의자 위에다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분으로 어떤 추가적인 화물기가 모자라서 못 날랐던 것을 이제 여객기로 나르는 걸 이제 하고 있고, 다른 항공사들도 굉장히 벤치마킹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길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좀 올랐고, 오늘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는 새로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조건부 승인 관련돼서 나왔기 때문에 큰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실적도 지금 현재 컨센서스 나온 것보다 잘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 시장에서 나왔어요. 코멘트가 났단 말이죠. 컨센서스가. 근데 그 호재가 이 주가에 적용이 돼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지만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간 그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조정 줬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상승, 우상향하는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 그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항공주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이제 먹는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리오프닝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 항공주 전망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화물은 이미 좋고 여객 쪽만 좋아지면은 뭐 바랄 게 없겠죠. 제가 이제 뭐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이 돼서 누구나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만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어떤 밴드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왜 하나 투어 모두 투어가 지금 뭐 엄청난 적자를 내는데도 왜 주가가 코로나 훨씬 전보다 엄청 위에 올라와 있냐. 그 부분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의아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중소형 항공사들은 다 망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뭐 이 잔잔바리로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 투어 모두 투어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망했어요. 근데 이 항공주는 뭐 더 이상 나쁜 건 없죠. 이제 더 나빠질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풀리면은 올라가는 건데 뭐 단기일에는 힘들다. 그러나 좋게 볼 여력은 충분히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항공주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아까 공략주 리뷰 잠깐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그 의견 드리고요. 네. 시간 관계에서 좀 간단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그 회사가 돈을 많이 벌려면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매출이 많이 나오거나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수페타시스가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하고 다른 데서 신규 오더가 들어오더라도 납품을 못할 정도로 공장이 풀 가동이에요. 근데 이수페타시스 얘기로는 우리가 공장 증설을 하려면 1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힘든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캐파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사자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팔려는 물량은 제한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매출은 크게 늘진 않지만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갖고 있는 분들이 한해서 상승 랠리를 즐기는 거지 조금 조정 줬을 때 한번 사볼까? 저는 그 부분은 뭐 다른 거 올라갈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방송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엔스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2021년 마지막 거래일에 모두 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10개 종목들 고엔스탑까지 다 알아봤고요. 우리 박근호 매니저님께서 평소에 무료 공개 방송 잘 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주말에 특별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 잠깐 1분만 주목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폐장일인데요. 보통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오늘 같은 날 혹은 뭐 주말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내가 안 좋았지만 내년에는 반드시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은 조금 약간 다른데요. 해가 바뀐다라는 것은 물론 뭐 굉장히 큰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달력에 숫자 하나 바뀔 뿐이고 주식시장은 단 1%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수익이 나신 분들은 더 큰 수익 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올해 한 해 좀 뭔가 실수를 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법을 바꾸기 전에는 올해와 같은 결과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7시에 여러분들 MBN 골드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일요일 저녁 7시 맞으시죠? 네. 네, 저녁 7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내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